안녕하세요. 루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텔 여관업과 관련된 모텔과 여관을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와 관련해서 거래 유형 8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유, 나는 뭐 모텔 여관업도 안 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모텔 여관업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내용이니까, 본인들 사업장을 매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텔 여관업 아니시더라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모텔 여관업 거래용 8가지인데요. 저희가 모텔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 본인이 직접 모텔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그 건물에 임차인이 모텔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은 뭐예요? 임대 사업을 하는 거겠죠. 임차인이 모텔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모텔을 업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매수자가 이 건물을 사서 할 수 있는 유형은 네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나도 네 거 그대로 인수해서 이 모텔을 할 거다. 그래서 똑같이 모텔을 운영할 거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 모텔 사서 임대 놓을 거야. 모텔 할 사람한테 임대 놓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야, 매도인 네가 그냥 그 모텔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가 직접 그 임차인으로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타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모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노후된 모텔이라 매수인이 이걸 철거하고 새로운 거 신축을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그 건물을 신축해서 뭐 모텔이든 무슨 업이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모텔 임대 사업을 하는데 매수자는 이거는 내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임차인으로 있는 그 모텔을 하는 사람이 이 매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야, 나도 그대로 그냥 임대 승계할 거다, 임대차 승계할 거다, 그래서 난 임대 사업할 거다, 내가 직접 운영 안 할 거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 임차인이랑 다 이제 내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타 업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8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부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사업을 내가 그 사업에 쓰던 건물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폐업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이거를 팔고 이제 폐업해야겠다. 아니면 이거를 팔고 나는 그대로 사업자를 다른 데 가서 계속 이어서 해야겠다.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폐업이 있을 수 있는데, 폐업의 경우는요, 좀 주의하실 게 계약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폐업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폐업을 먼저 하고,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상태에서 개인 상태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인 상태에서 파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를 유지하다가 폐업했을 때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너가 만약에 10년 내에 부가세 공제받은 부분이 있냐, 건물과 관련해서 또는 뭐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받은 게 있냐, 그럼 그 10년 못 채운 거 그건 좀 토해내라. 그런 폐업 시 잔존재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전에 폐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하면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동산 팔 때 부가세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부가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일단은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 계약을 하고 나는 폐업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이렇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폐업 시 잔존재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화의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폐업 전에 공급한, 이제 계약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잔금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공급한 걸로 본다. 즉 폐업일과 재화의 공급일이 같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부가세 주고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계약하고 나서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잔금까지 다 치르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텔을 이제 이거는 폐업할 게 아니라 이 건물은 팔지만 나는 다른 또 다른 나의 건물이 있어서 나 거기서 모텔 계속 할 거야 해서 또 다른 건물에 사업자를 이전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업이 아니겠죠. 사업자 그대로 유지하는 신분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자가 난 모텔을 자가 운영할 거야 라고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포괄양수도 요건이 성립된다면, 근데 포괄양수도는 매도자가 폐업할 때만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이전할 때는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괄양수도 요건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부가세 없이 거래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포괄양수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텔을 내가 임대를 할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가와 임대니까 이거는 뭐 포괄양수도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부가세를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타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매수자가 이 모텔을 사서 철거하고 새로운 걸 신축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는 건물 가치를 없는 걸로 봐서, 즉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면 이거는 부가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요거 야 계약 전에 반드시 폐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먼저 폐업했다가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하튼 계약하기 전에 폐업을 해야 되고요. 요 폐업을 중요한 게, 이게 세무서에 가서 그냥 폐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무서에는 폐업했는데 사실상은 몰래 현금으로 해서 요 모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형태가 돼서 되레 난 부가세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전에 이 폐업은 사실상 폐업이어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자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차인이 모텔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수자가 아니 난 모텔 내가 직접 운영할 거다 라고 하면 포괄형수도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부가세를 주고받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할 거다 라고 하면 사업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거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생략하는 거니까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요. 모텔을 하는데, 임대사업을 하는데 매수자는 나는 다른 업종을 할 것이다 라고 해도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가 나는 철거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라고 하면 건물 가치가 없는 걸로 봐서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기재하면 부가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가액 영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8년 12월 30일 이전과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과 2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이 틀립니다. 그 과거에는 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기재하고 매수인이 철거 예정이라면 건물가액 영원을 인정했습니다. 건물가액이 영원이라는 얘기는 그 건물의
그 매매할 때 건물 부가세가 없다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안분한 금액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기준시가로 안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가격 영원히 인정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건물 기준시가가 무조건 얼마라도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물 영혼은 인정이 안 되고 기준시가 30%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됐었는데 22년 1월 1일 이후에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 매수자가 건물 사실상 이거 필요도 없고 철거하고 이러는데 굳이 건물 가액을 잡아서 부가세를 주고 받아야 되냐. 왜냐면 매수자는 부가세 줘봐야 철거하면은 그거 환급도 못 받는데, 그래서 건물 철거 등의 예외 규정을 인정했습니다. 예외를요. 그래서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건물 영혼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매수인이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예외 규정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부가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이든 아니면 어떤 자기 사업을 할 때 요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계약 전에 폐업을 하려면 사실상 폐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계약하고 나서 폐업할 때는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